왜 나이가 들수록 밤이 괴로운가? 불을 끄고 누우면 왜 끝난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낮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장을 보고, 친구들과 차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버텼는데, 침대에 누워 불을 끄는 순간, 갑자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어둠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에 후회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후회가 찾아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도 똑같은 밤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그는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은 채 18년을 외로운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 역시 참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밤들을 견뎌냈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밤 그의 시선을 빌려 우리의 후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천천히, 조용히, 한 장. 후회는 왜 밤에만 찾아오는가? 낮에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낮 동안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더 바빠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60대가 된다는 건 뒤돌아볼 게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살면서 했던 선택들, 했던 말들, 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밤마다 찾아와 우리를 흔듭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제는 다음에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 마음 어딘가는 알고 있으니까요.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어떤 후회들이 우리를 가장 괴롭힐까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첫째, 자식에게 했던 말.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너만 할 때는 벌써. 넌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그때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잘 살라고. 그래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을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그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그 아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못다한 이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정말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듣고 싶은 말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알게 되었지만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것을 놓친 선택.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놓친 것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 부모님과의 마지막 순간들. 돈은 벌었지만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후회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넷째, 참지 말았어야 할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참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다섯째, 너무 참아버린 인생. 우리 세대는 참는 걸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속상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욕심을 조금 더 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해도 괜찮았을 텐데. 물론 후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는 후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통해서만 자신을 본다. 후회한다는 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마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후회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바쁘게 살면서 외면했던 자신과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시간. 그게 괴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아직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밤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2장. 정약용은 후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1801년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0,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외로운 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밤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달리 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밤들, 강진은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곳,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 곳. 밤이 되면 정약용도 우리처럼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한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잃어버린 기회들 생각에,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생각에. 그런데 그는 그 밤들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후회를 멈췄을까요? 아니면 후회를 받아들였을까요? 정약용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후회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회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후회는 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받아 마땅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봤습니다. 후회는 벌이 아니라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괴로운 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이 후회되는 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했던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배우자에게 못다 한 말이 후회되는 건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운 건 유배를 왔기 때문이 아니라 유배를 온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실패한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밤에 괴로운 건 지나간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했던 나, 그 선택을 했던 나, 그렇게 살았던 나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정약용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해결이라는 것. 이 말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이어가 주세요.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3장. 가장 괴로운 후회는 하지 못한 말이다. 말은 참 이상합니다. 했던 말은 후회가 되고 하지 못한 말도 후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건 아마도 하지 못한 말일 겁니다. 했던 말은 그래도 뱉어냈으니 조금은 후련하지만 하지 못한 말은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사과하지 못한 말, 미안해. 이 간단한 말 하나를 왜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까요? 우리 세대는 사과를 잘 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배웠고,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사과한다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밥을 챙겨주거나, 용돈을 더 주거나, 조용히 물러나거나. 하지만 그게 전해졌을까요? 우리는 알 거라고 믿었지만 상대방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직접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이제 와서는 너무 무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와서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맙다고 못한 말,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들도 우리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밥을 챙겨주는 게 당연했고 자식이 공부하는 게 당연했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제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는 서먹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사랑한다고 못한 말, 사랑해.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끼리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건 오글거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고, 밥을 챙겨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라는 그 한마디를.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려니 어색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가슴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하지 못한 말. 정약용의 편지에서 배우는 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느껴집니다.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 말들을 직접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었기에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약용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와닿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속에서라도 그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서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후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인생을 비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4장. 후회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회를 없앨 수 있을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후회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젊은 날의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판하지 말 것. 20대, 30대, 40대의 나를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모자랐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고 그때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처럼 많이 알지 못했고 지금의 나처럼 경험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모르고 시험 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자랐을 수도 있고 어리석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에게 변호인이 되어주는 시선, 재판이 공정하려면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나를 재판할 때 검사만 있고 변호인은 없는 재판을 합니다. 잘못한 것만 늘어놓고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 그 변호인은 다름 아닌 지금의 나여야 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다른 방법을 몰랐어. 그때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어. 잘못된 믿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어. 이렇게 그때의 나를 변호해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식 정리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끝난 일은 고칠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지나간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못한 말, 그때 했던 선택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부모였어가 아니라 나는 서툰 방식으로라도 사랑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도전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어가 아니라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같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의 한 면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밤은 조금 덜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5장. 잠 못 드는 밤에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한마디.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또 생각들이 몰려올 겁니다. 후회, 아쉬움, 미련, 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판단도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자책하지 말고 인정해주세요. 그때 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모자랐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우리는 모자랐습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은 배우자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자랐던 건 아닙니다. 일부러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고, 일부러 실수하려던 건 아니었,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서툴렀을 뿐입니다. 힘들었을 뿐입니다. 모자랐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했지만 악의는 없었던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의 후회는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후회한다는 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느끼든 중요하지 않았다면 지금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후회는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후회를 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 60대 이후의 인생은 수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지나온 날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게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평화를 얻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과거를 정리하세요. 과거에 대한 나의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후회도 정리의 일부입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후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평온을 찾는 법을. 그게 60대 이후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밤을 위한 마지막 문장들.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후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쉬움이, 미련이, 괴로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후회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맞이해보세요. 그래, 내가 왔구나 하고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모자랐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지금의 후회는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그 말들이 오늘 밤 당신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년 전 정약용도 이런 밤을 보냈습니다. 강진의 어둠 속에서 혼자서 후회와 함께.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견뎌냈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삶의 한 방식입니다.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밤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숨 고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밤을 함께 건너는 약속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혼자가 아니게.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정약용.